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에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오열하며 영안실 문을 여는 순간 천지개벽할 비밀이 밝혀지는데요. 죽은 아내 곁에서 50년 넘게 우리 집 가정부로 일했던 이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선호입니다. 미디어 유통사업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위로는 누나 둘이 있었어요. 누나들은 엄마를 많이 닮았는데 저만 아버지를 쏙 빼닮았죠. 아버지는 저를 정말 예뻐하셨지만 어쩐 일인지 엄마는 저에게만 유독 엄했습니다. 누나들과는 서슴없이 지내면서도 저에게만은 묘한 거리감을 두셨어요. 오히려 어릴 때부터 저를 돌봐준 가정부 이모가 진짜 엄마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가정부 이모는 저에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열이 나면 밤새 간병해 주셨고 엄마가 혼낼 때면 몰래 위로해 주셨거든요.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이모가 저를 특별히 챙기는 걸 보면 불편해하셨어요. 가정부 주제에 왜 선우한테만 그렇게 잘하냐며 심술을 부리시곤 했습니다. 사랑이 고팠던 저는 자라면서 혹시 엄마가 친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봤지만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사진이 남아 있어서 친엄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끝내 가까워질 수 없는 모자 관계였습니다. 중학교 때 일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움이 있었는데 다른 아이 부모가 찾아와서 항의를 했어요. 그때 엄마가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원래 성격이 저래요. 어쩔 수 없어요. 마치 저를 포기한 듯한 말투였거든요. 반면 이모는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선우는 원래 착한 아이야.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라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죠. 그 일로 엄마와 이모가 크게 다툰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가정부 주제에 우리 집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이모가 그 아이는 제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며 맞섰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엄마의 혈액형이 모두 저와 맞지 않는 거였어요. 의사가 가족 중에 혈액형이 맞는 분이 계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갑자기 이모가 나서서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신기하게도 이모의 혈액형이 저와 정확히 일치했죠. 그때 엄마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창백해지면서 이모를 쏘아보는 눈빛이 어떤 경계심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엄마가 이모를 더욱 견제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약해지자 저에게 집안 사업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나들과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큰 누나가 막내한테 왜 모든 걸 물려줘?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라며 소리쳤고 둘째 누나는 선우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며 반대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결단을 내리셨어요. 선우가 가장 사업에 적합하다면서 모든 것을 저에게 물려주셨고 누나들은 출가외인이라며 차별하느냐며 분노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폭발했어요. 아픈 아버지와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당신이 그 애만 편애하니까 내 딸들이 이렇게 홀대받는 거 아니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서운했던 저는 가족 간의 사이를 좁히려고 애썼어요. 가족 여행도 계획하고 누나들과 화해의 자리도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어요. 결국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엄마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사실을 말할게.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호야, 사실 엄마가 너의 친엄마가 아니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5년 넘게 숨기고 살았던 비밀이었지만 자신의 친딸들이 홀대받는다고 생각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진실을 폭로한 것이었어요. 충격을 받은 저에게 아버지는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정말 아꼈다. 이해해다오라며 지난날을 후회했지만 저는 25년이 넘는 시간을 속았다는 것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따로 불러서 더 잔혹한 말을 했거든요.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도 누나들한테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25년 동안 저를 키워놓고 이제 와서 핏줄이 다르다며 쫓아내려고 하다니요. 아버지를 멀리하며 회사 운영에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직원들도 소문을 들었는지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거래처에서도 회사 승계에 문제가 있다더라며 계약을 꺼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달래러 떠난 외딴 바닷섬에서 그 섬에 살던 착하고 순수한 여자를 만나 연인이 되었고 둘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겉돌며 살아왔기에 안정된 가정이 절실했거든요. 하지만 썸마을 촌스러운 여자랑 결혼한다고? 미쳤니? 라며 엄마가 극렬히 반대했어요. 심지어는 제 여자친구를 직접 만나서 우리 선우랑은 신분이 안 맞다? 그만 헤어져라라며 모욕을 주기까지 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엄마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고 가족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아이를 둘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곰기 시작했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업 감각도 무뎌져서 연달아 손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경쟁사에서 저희 회사 직원들을 빼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누나들이 뒤에서 조작한 일이었어요. 선호 회사는 곧 망할 거야. 우리 회사로 오면 더 좋은 조건을 줄게라며 핵심 직원들을 스카우트해 간 거죠. 결국 회사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더 억울한 건 누나들이 물려받은 계열사들은 돈 많은 외가의 지원으로 승승장구하는데 제 회사만 고사시킨 거였어요.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데 그때 엄마가 들어와서 무슨 말 하려고 해? 조용히 해라며 방해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끝내 말씀을 못하시고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엄마는 저를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저희 사업체 거래처들에게 사생하다, 믿으면 안 된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며 험담을 퍼뜨렸고 심지어는 제가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마다 방해 공작을 펼쳤어요. 한 번은 작은 카페라도 열어보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뒤에서 그 사람과 거래하면 안 된다며 압력을 넣었던 거였어요. 결국 큰 빚까지 떠안게 됐고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독촉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지낼 집조차 마련하지 못해 아내의 섬 고향으로 이사했어요. 그곳에서 아내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지만 저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에 슬픔에 빠져 술에 의존하며 매일을 보냈어요. 처음엔 저를 믿고 기다려주던 아내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면서 아이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큰아이가 아빠는 왜 맨날 술만 마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는 식당 일을 하며 가정을 돌보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뭔가를 찾아다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친모를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해 바다에 뛰어들려던 저를 아내가 간신히 말렸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아이들은 어떡해요? 라며 울면서 저를 붙잡았죠. 그날 밤 응급실에 실려가서 위세처까지 받았어요. 의사가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위험합니다라고 경고했지만 당시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병원비를 내려고 하니까 카드가 모두 정지되어 있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엄마가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카드를 동결시켜 놓은 거였더라고요. 사생아 주제에 우리 집 재산을 건드리려고 하느냐며 법적 조치까지 취한 상태였어요. 결국 아내가 자신의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치렀죠. 그 일로 며칠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저를 본 아내가 다시 친모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사설탐정까지 고용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의뢰했어요. 제발 남편의 친어머니를 찾아주세요.
남편이 이대로 죽을 것 같아요라며 간절히 부탁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정보를 얻은 것 같았어요. 여보, 이번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꼭 찾아올게요라며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사설 탐정이 오래된 병원 기록을 뒤져서 제가 태어날 당시의 정보를 찾아낸 거였어요. 그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는 다른 여성이 저를 낳았고 그 여성이 바로 우리 집 가정부였다는 증거를 발견한 거죠. 아내는 그 증거를 가지고 친모를 찾아 나섰어요. 친모는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는데 엄마의 협박이 무서워서 계속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해요. 육지로 나간 아내가 사흘째 연락이 없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하루도 연락 없이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아내는 늘 남편 걱정될까 봐라며 중간중간 안부 전화를 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연락했더니 밝은 목소리의 아내가 여보,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곧 들려드릴게요라고 말한 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루 종일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그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그렇게 기뻐했던 아내가 그 길로 사고를 당한 거라니요. 영안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죽은 아내 곁에서 50년 넘게 우리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모를 본 순간 모든 것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릴 때 저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셨던 것, 교통사고 때 혈액형이 일치했던 것, 엄마가 이모를 그렇게 경계했던 것. 그 순간 번개 맞은 것처럼 깨달았어요. 바로 이분이 제 친엄마구나. 이모도 제 눈빛을 보더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아내가 날 찾아와서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이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내 아내가 남편이 너무 고생하고 있다. 친엄마를 찾아서 화해시켜드리고 싶다며 5년째 날 찾아다녔단다. 어제 드디어 만났는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모는 오열하며 말했어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가 진작 나타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내가 사고를 당한 곳이 하필이면 엄마가 운영하는 회사 트럭과 충돌한 지점이었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사는 음주운전 상태였고 그 트럭은 엄마 회사 소유였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나중에 트럭 운전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갑자기 긴급 배송건이 있다며 야간 운전을 지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야간 배송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만 유독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운전사는 사장님이 직접 술을 권했다며 일 끝나고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마셨는데 갑자기 긴급 배송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어요.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친모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었습니다. 20대 초반 집안이 어려워 가정부로 일하던 중 아버지와 관계를 갖게 되어 저를 임신했고 마침 아버지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저를 부인의 자식으로 키우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절대로 친모라는 사실을 밝히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정부로 남아서 멀리서 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단다. 가정부로 살면서도 내가 아프면 내가 제일 먼저 알았고 내가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뻤어. 친모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성공할 때까지는 비밀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도 안주인이 비밀을 말하면 너와 선호 모두 죽여버린다고 협박해서 몰래 도망 다녔단다. 내 아내가 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녀서 결국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친모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내 아내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지도 몰라. 그날 안주인한테 전화가 왔거든. 그 계집애가 널 찾아냈다더라. 조심해라라고 협박하더라.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내 아내 사고 소식을 들었어.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설마 엄마가 아내를 일부러? 하지만 정황상 너무나 의심스러웠어요. 아내가 친모를 찾은 바로 그날 사고가 났고, 하필 엄마 회사 트럭이었고, 평소 하지 않던 야간 배송을 그날만 지시했다는 것. 분노로 미칠 것 같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뒤에서 경찰서에도 로비를 한 상태였더라고요. 돈의 힘으로 진실을 덮어버린 거죠.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이모를 경계했는지, 왜 이모는 저를 그렇게 특별히 챙겨주셨는지, 왜 혈액형이 일치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죠. 막상 친모를 만났지만 전혀 후련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출생의 비밀보다 정작 저를 사랑해준 아내를 잃었다는 것이 미칠 듯이 아팠거든요. 게다가 아내의 죽음에 엄마가 연루되었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니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하지만 아내가 저를 위해 그렇게 애써준 것에 보답하는 길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여전히 저를 괴롭히려고 했어요. 아내 장례식 다음 날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받았는데 친자 확인 소송이었어요. 저를 완전히 가문에서 제명하려고 법적 절차까지 밟은 거였죠. 이제 증거도 있으니 떳떳하게 너를 내쫓겠다는 내용의 편지까지 함께 들어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원 치료도 받고 사이가 멀어진 아이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말 많이 애썼어요. 특히 큰아이는 저를 원망하는 마음이 컸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새벽 배송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일해도 힘들지 않았어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방해는 계속됐어요. 제가 일하는 곳마다 찾아와서 저 사람 고용하면 안 된다며 회방을 놓았거든요. 한 달에 서너 번씩 일자리를 잃어야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는 사생아라서 믿을 수 없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쫓겨났고, 식당에서 일할 때는 손님들에게 저 사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며 거짓말을 해서 해고당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새벽 배송을 하는 루트까지 파악해서 고객들에게 그 배송기사는 절도 전과가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하기까지 했어요.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배송회사에서도 저를 해고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모가 내가 나서서 싸워주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제가 해결할게요라며 말렸어요. 대신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가명을 사용해서 일하기도 했어요.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 아빠, 우리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도 아빠, 우리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큰아이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고민이었거든요. 그때 누나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선호야, 조카가 대학에 간다면서? 우리가 도와줄게. 처음에는 정말 도와주려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함정이었어요. 누나들이 제시한 조건은 친자 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우리 가족이라고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대신 평생 우리 밑에서 일해라라는 조건까지 붙였죠. 결국 저를 하인처럼 부리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거절했죠. 조카 교육비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때 친모가 나섰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있다며 50년 동안 가정부로 일하며 모은 적금 통장을 꺼내주셨어요. 이 돈으로 선호 공부시켜라. 내가 평생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 돈은 5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5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친모는 이제 저희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세요. 50년 넘게 숨겨왔던 신분을 밝히고 처음으로 엄마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을 때 친모는 내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자 혼자 있다고 접근하는 여자들도 있지만 한눈 팔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늘나라로 간 아내만 있어요. 가끔 아내 생각에 바닷가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친엄마도 찾았어요. 고마워요. 아직도 꿈에 아내가 나타나서 고생 많이 하네요. 조금만 더 힘내요.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이제는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아내가 목숨 걸고 찾아준 친엄마,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친모를 부양하고 있어요. 예전의 화려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치킨집 사업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치킨집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는데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변호사 김입니다. 고인이 된 따님의 유언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내가 유언장을 남겼다니요. 유언장 내용은 이랬어요.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편의 친어머니를 꼭 찾아서 가족으로 모시고 살아주세요. 그리고 이 편지와 함께 녹음 파일을 남편에게 전해주세요.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아내가 친모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 녹음 파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직접 전화해서 그 계집애가 너를 찾고 있다. 조심해라. 만약 만나서 입을 열면 너희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모가 그래도 선호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말해야겠다고 결심하는 부분까지 들려 있었어요. 이제야 아내 사고의 진실이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복수보다는 아내가 마지막까지 바랐던 대로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라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